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된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의 최조원입니다. 네, 같은 부서의 이진혁이라고 합니다. 와. 와.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바이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들고 와봤는데, 바이럴. 솔직히 뭐 광고 중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잖아요. 매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목적도 굉장히 다양한데, 사실 저는 바이럴은 진짜 영원히 꾸준히 빼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바이럴 뭐 많이 진행해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뭐 저희 바이럴의 좀 특성들이나 뭐 종류나 아니면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우선은 간단하게 네. 바이럴이 바이럴이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바이럴이 혹시 뭐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은 바이럴이 어떤 단어에서부터 왔는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바이러스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단어인데, 네. 바이러스처럼 이제 퍼져나가는 마케팅 기법이다 해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죠. 맞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 구전 마케팅이라고 해서 뭐 계속해서 엄청 예전부터 이제 쭉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뭐 이렇게 온라인 뭐 페이스북, 인스타의 발전 뭐 이런 식으로 네. 세상이 발전하면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굉장히 방법도 많아지고 네. 컨텐츠도 이제 미디어 믹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방법이 지금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는 예전의 입소문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이럴 마케팅은 그냥 입소문 마케팅이다. 뭐 이렇게 딱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간단하고 명료하죠. 네, 바이러스처럼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는 약간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저희가 바이럴 광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매체든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네. 어떤 플랫폼을 들어가는 목적들이 있고, 뭐 인스타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쪽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뭐 이런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지금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이럴 광고의 장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럴 한 번 만들면 인터넷 상에서는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이게 지속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10년 전의 컨텐츠여도 지금 인터넷 검색해서 되게 좋은 컨텐츠면은 아직도 볼 수 있고, 맞아요. 계속해서 회자되는 컨텐츠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바이럴 마케팅에서 지속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제 이 지속성이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점점 이렇게 발전을 하면 이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선순환의 구조, 순환성이 이제 생긴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성을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긍정적으로 계속 순환하고, 저희가 돈을 이제 광고비가 이제 확실히 줄겠죠. 계속해서 이제 순환이 되니까 광고비 절감도 있고, 네. 이제 브랜드 컨셉 잡는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바이럴 광고를 이런 이유에서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플러스 광고비도 절감이 될 수 있다. 이게 제일 좋죠 뭐.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는 이 바이럴 마케팅에 좀 투여하는 비용이 조금은 그래도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뭐 구축해놔야 될 뭐 예를 들어 리뷰라던가 아니면은 검색 플랫폼에다가 우리 자사명 같은 걸 검색했을 때 같이 긍정적인 컨텐츠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제
뭐 좀 그런 콘텐츠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준다던가 네. 뭐 배포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초반에 조금 여기에 비용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실 그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은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이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생각보다 광고비 많이 들긴 합니다 초반에. 그쵸. 제대로 잡으려면은 좀 음. 투자를 해주시는 게 이제 조금 더 네.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소비자가 좀 이제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전보다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스마트 컨슈머라고 하죠. 네. 그런 스마트 컨슈머화가 되면서 이제 물품을 사려고 할 때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혹시 뭐 구매하실 때 네. 되게 많이 찾아보고 뭐 음. 이중 점검 뭐 이런 거 하시는 경험 있으세요? 사실 근데 이거는 좀 저도 뭐 그렇지만 개인차가 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희도 사실 뭐 마케팅 진행할 때 저희의 뇌피셜로만 진행을 하진 않잖아요. 그죠? 네, 제가 오히려 좀 되게 소수의 인원이 취하는 행동들을 취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단가가 좀 싼 거 있잖아요. 관여도가 생각보다 많이 낮은 그런 상품들.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제가 샀던 거는 화장품일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인스타 광고 쪽 이런 쪽에서 굉장히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활발한 소비자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은 좀 그렇게까지 많이 찾아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이게 저는 뭐 화장품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스킨케어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내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이버에 일단 쳐서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것도 보고 거기에 떠있는 파워링크 쇼핑 검색 같은 것도 봐요. 이제는 광고인 줄 알기 때문에 많이 안 보이는 하지만 네, 이제는 광고인 줄 알아서 안 보지만 근데 그쪽을 많이 보고 블로그 콘텐츠 같은 네. 것들도 알고 있어요. 바이럴이라는 거. 근데 사실 이 블로그가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이랑 다르게 광고인 걸 알면서도 이거를 계속 참고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보다는 유튜브 쪽에 요즘엔 굉장히 많이 쳐보는 것 같고요. 색조 화장품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발색력이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좀 유튜브 쪽에 가장 좀 많이 쳐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쳐보는 것 같네요. 전 되게 바로 구매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고려하시는데요? 그건 생각보다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네. 시계나 아니면 저도 화장품을 살 때 네. 뭐 만약에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보거나 이제 유튜브에서 저는 이제 주로 보는 편이에요. 네. 광고가 붙어 있든 아니든 네네. 좀 정보성인 유튜브 컨텐츠도 많으니까 이제 음. 그거를 보는데 이제 그걸 한번 쳐보면은 바로는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후기가 그 광고성이든 후기로 이 사람이 어떤 걸 느꼈는지를 먼저 찾아보고 기능성이 내 피부에 맞는지 그런 거 말씀하셨다시피 찾는 게 너무 네. 점점 많아지고 맞아요. 이제 플랫폼이 하나 생길수록 한 번 더 찾아보게 돼요. 맞아요. 유튜브도 예전에는 유튜브로 검색 거의 안 했어요. 근데 맞아요. 요새 유튜브가 되게 정보성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유튜브도 꼭 한 번씩 쳐보시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음. 소비자가 스마트 컨슈머가 돼서 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이제 복잡한 중간 단계가 이제 형성이 됐다고 봐요. 보시면 소비자의 스마트 컨슈머화로 구매 단계, 복잡한 중간 단계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구매 단계, 이 중간 단계에 바이럴 마케팅이 들어가서 이제 스마트 컨슈머화된 사람들의 이제 컨텐츠 소비에 이제 한 단계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바이럴도 상관없이 저희는 이제 구매를 하는 편이고 사람들도 맞아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네이티브 컨텐츠나 이런 것도 이제 유행을 했고 유행을 하는 중이니까 네. 이 어떻게 잘 들어가야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들이 똑똑해진 것도 있는데 일단 채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발전했어요. 그죠. 진짜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유튜브 부분에서 진짜 많이 공감했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물건이나 뭐 서비스를 저희가 뭐 고려를 할 수도 있고 한데 뭐 어떤 것의 구매를 고려하는 단계에서도 사실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쳐보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진짜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거기는 사실 유튜브라고 하면 뭐 이제 예능의 쇼츠 클립 같은 것들을 주로 보는 곳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뭐 저기 BJ들의 무슨 그런 녹화본이라던가 클립본이라던가 그런 것들 보는 용이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이제 여기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컨텐츠가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아 그죠. 일단 그리고 사진이나 이미지나 뭐 이런 글보다는 영상이기 때문에 네. 그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 그게 뭐 관여도가 높든 낮든 어떤 거든 간에 굉장히 풀어내기가 좀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매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이럴 매체도 이제 유튜브 요새 발전했던 말씀해주셨던 이 유튜브처럼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는 알고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한번 짚어볼까요? 한 개씩 말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티키타카로 하나씩 좋습니다. 말해봅시다. 저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네이버 블로그, 그쵸. 체험단, 기자단, 기자단이나 뭐 아니면은 체험단. 저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SNS 인플루언서. 아니면은 뭐 유튜버? 여기 유튜버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 다 유튜브도. 유튜버. 그리고 이제 초보 이제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언론 홍보 기사도 저희가 바이럴로 이제 진행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서 네. 요거는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의외로 좀 그런 경우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보통 이 언론 기사 같은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아마 좀 특정 업종이 좀 괜찮은 업종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저는 좀 이거 진행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언론 기사 하면은 물론 이제 바이럴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일종의 좀 신뢰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광고잖아요. 네네. 그런 광고인데 언론 기사는 유독 더 이 신뢰감 형성에 좀 크게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병의원 업종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뭐 아기용품, 유아용품 쪽으로도 몇 번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신제품 출시가 되었을 때 좀 알리고 싶을 때 우리 브랜드가 이걸 출시했다. 근데 뭐 어떤 게 좋고 말해서 엄마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다. 뭐 이런 것들. 물론 사실 이거 진행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 언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연히 이제 원고를 직접 제작을 해서 이제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그 매체사 측이 제출할 때쯤에 한번 1차적으로 필터링이 되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알죠. 저희도 이 브랜드가 얼마나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어떤 단어가 정확히 이 기능이 좋다라던가 우리는 이 부분이 좋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좀 까다롭게 반려가 납니다. 그죠. 네. 언론이니까 맞아요. 어쩔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항상 진행을 할 때 좀 광고주 측에 이제 말씀을 이런 충분히 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조금 참고해 주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치킨 신제품에 대해서 이쪽으로 글을 이제 넘기는 과정이 있었는데 치킨 신제품이라는 그 팩트 말고는 뭔가 썰리더라고요. 계속 척척척척척 하고 단계적으로 사라져가지고 결국에는 말하고 싶은 건 말했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기사가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그 뭐랄까 알맹이를 굉장히 포장을 해놨는데 이 포장은 됐는데 알맹이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이거 나왔다. 그죠. 신제품 이제 이거 나왔습니다. 요 정도로만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딱 적당한 선이더라고요. 맞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크게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건 요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우선 각각 좀 바이럴 요 종류들에 대해서 저희가 큰 틀로 좀 이렇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거별로 좀 저희가 좀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아 좋습니다. 어머. 어머. 바이럴 굉장히 강조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우선 요거부터 한번 말을 좀 해볼까요? 기자단 체험단? 좋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럼 기자단 체험단이라고 하면은 초반에 정말 아무것가 되게 무지하신 경우에는 이제 기자단이나 체험단이나 뭐가 다른 건지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말만 다른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묘하게 다릅니다.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 블로그 기자단, 체험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이제 저희의 제품이나 서비스 관련해서 글을 작성을 해주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좀 기자단은 말 그대로 원고만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원고만 작성. 그래서 뭐 직접 가보거나 아니면 체험해보거나 아니면 이 제품을 써보거나 하지 않아도 그냥 업체 측에서 제품을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글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받아서 정말 그냥 저의 이름을 그냥 빌리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원고만 작성. 제품이나 이미지랑 원고는 이제 뭐 제공을 받는 거죠. 이런 형식이고 그리고 이제 체험단의 경우에는 기자단보다는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서비스나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해볼 기회를 준 다음에 정말 너희가 체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좋게 써줘 라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공이 되죠. 네, 제공이 되고 사실 요즘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사람들이 뭐 공작 당연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공작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체험단 모집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이 추가적으로 저희가 비용을 주지 않아도 모집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빠른 기간 내에 모집을 해야 된다 아니면은 모집이 잘 안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일종의 좀 소정의 원고료라고 해야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 페이가 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네. 제품 제공에 원고료까지 해서 네, 맞아요. 조금은 이제 기자단보다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맞아요. 진행할 때 그래서 실제로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실 저희도 체험단 이제 모집을 직접 이제 하고 할 때 일단은 원고료 없이 그냥 이 타이틀만 내걸고 일단 모집을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 된다 싶은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저는. 네, 이게 물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랬을 때는 좀 요거를 붙이면은 이게 쫙 확실히 빠르군요. 확실히 빠릅니다. 확실히. 역시 원고료가 중요하죠. 네, 원고료든 아니면 그게 기프티콘이 됐던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얹어서 진행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잘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생각을 이제 어떤 거를 결정할지는 이제 급한 시기나 그런 거를 많이 고려를 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사실 근데 크게 보면은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 거 어쨌거나 작성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비용이 싼 기자단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사실 초반에 광고주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가용 예산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에 사실 저는 보통은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기자단 쪽으로. 저는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물건을 좀 구매하는 그런 경로에 대해서 말씀 나눴을 때 한 번에 전달을 드렸듯이 저희가 보통 이런 블로그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광고가 아닌 걸 알면서도 보는 이유는
그분들이 사용했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잖아요. 그쵸. 어쨌거나. 네네. 근데 기자단은 정말 저희가 보잖아요. 티가 납니다. 이 블로그를 들어가봐도 이 밑에 블로그를 들어가봐도 예를 들어 맛집이라고 가정을 하면 정말 비슷한 이미지와 저 거의 구도도 비슷해요. 그냥 똑같은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거기서 그냥 말도 똑같고 정말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네, 다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 보통 할 때는 이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체험단도 이제 반 정도나 뭐 협의를 해서 일정 수준, 일정 퍼센트를 구하고 나머지를 기자단으로 채워서 이제 체험단과 기자단을 섞어서 자연스러움도 추구하고 이제 가격에 대한 이제 제품 제공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이제 부담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금전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브랜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이게 저희가 이왕 진행을 하는 거 도움이 돼야 하고 어쨌거나 활용도가 좀 있게 써야 되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기자단이랑 체험단 이렇게 뭐 믹스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요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진행하실 때 진짜 어느 비중으로 아니면 그냥 어떤 걸 먼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잘 선택을 못하는 경우가 계시는데 기자단은 정말 말 그대로 대량으로 어쨌거나 주는 요거긴 한데 주로 좀 다양한 컨텐츠들 뽑아내는 건 요거긴 한데 그래도 요것도 이제 좀 많아야 되니까 어쨌거나 저희 그죠. 거를 검색을 했을 때 그래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SNS 네. 요 인플루언서를 한번 말해볼까요? 네, 다음 거는 SNS나 뭐 이런 인플루언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제 이유는 네. 일단 재밌습니다. 컨텐츠가 그 사람들이 원래 운영하던 네. 그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즐겨보던 그 사람들의 컨텐츠를 이제 비슷한 유형의 그거를 볼 수 있어서 이제 소비자도 그렇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이제 바이럴 하는데 이제 부담 같은 것도 없고 되게 재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요 점이 저는 제일 좋더라고요. 인플루언서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좋아하시나요? 인플루언서 사실 재미있기도 한데 약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플루언서 쪽으로는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 죄송하지만 제가 놓친 걸 수도 있는데 기자단에 광고를 주면 광고인가 원고인가 이거 하트 때문에 네, 하트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뭘까요 이게 원고인 것 같아요, 그죠? 원고 네. 원고를 주면 해당 내용이 어디에서 보여지는 걸까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 기자단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블로그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하는 그 매체에 보일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걸 진행하면 특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태그를 저희가 설정을 할 테니까 네. 검색을 했을 때 인스타그램도 검색을 하면 노출이 되겠죠. 그런 콘텐츠들이. 네, 네. 원고 맞네요. 네, 원고 맞네요. 저희가 하트에 가려져서 광고인지 원고인지를 몰라서 네. 그 플랫폼마다 어떤 플랫폼으로 진행하시냐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 좀. 맞아 네. 할까요? 해볼까요? 질문 더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는 이제 말을 좀 이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을 장점은 네. 어쨌든 이제 소비자들이 피로도를 이제 덜 느끼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피로도도 덜 느껴지고 컨텐츠화가 되니까 이제 바이럴 되기에 좀 더 쉬운 환경이 이제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아무리 광고 티가 나도 이게 바이럴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낮아지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담당했던 거를 보면은 맞아요. 다들 이제 효과도 괜찮았고 네. 되게 오히려 이제 자사에서 진행하는 그런 네. SNS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많이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사례로 이제
위스키 브랜드 체험단 그 인플루언서 체험단이랑 이런 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이제 바이럴 쪽에서 인플루언서 바이럴 쪽에서도 이제 저희가 여기는 저희가 제품을 제공하는 체험단이랑 이제 협찬 그런 걸 쪽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저는 체험단 쪽을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저희가 인플루언서 분들을 이제 네. 한 20몇 분을 이제 섭외를 했어요. 이제 섭외 과정도 이제 이렇게 컨택을 어떻게 해서 이제 금액을 지불을 하고 이제 위스키를 컨텐츠마다 각 한 병씩 이제 보내야 돼요. 이제 그렇죠. 그분들 나눠 먹으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으니까. 모여서 나눠 맞아요. 드세요는 안 되고 그럴 순 없으니까. 한 병씩 이제 비싼 거 이렇게 주시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만드셔서 이제 저희가 바이럴로 사용을 하는 거였는데 요게 그분들 각자 이제 매력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좋아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인지 이제 알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모수가 쌓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느낌의 컨텐츠가 어떤 피드의 사람들한테 바이럴이 효과가 있을까 요거를 좀 많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이 진행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등산이나 뭐 캠핑하는 그런 분들 인스타그래머들한테도 바이럴 컨텐츠를 제안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위스키가 특이하게도 저기 캠핑 쪽에 인기가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께서 이제 차박이나 이런 거 하실 때 많이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순간 하다가 했어요. 맞아. 저 캠핑 가서 소주 먹긴 좀 그렇잖아요. 맞아요. 분위기 딱 있게 이렇게 램프 하나 켜놓고 이제 등 켜놓고 그 분위기 너무 좋죠. 좋네요. 저거 제가 적을까요? 네네. 어쨌든 바이럴 컨텐츠화되고 SNS 인플루언서 바이럴 이제 체험단 사례에서 제가 말했던 게 잘 기억은 안 나네요. 뭐 제품 컨디션이나 그 인플루언서 컨디션에 따라서 바이럴 어디가 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하다. 이 정도로 이제 체험단 쪽은 이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 유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제품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랑 좀 핏이 맞을 것 같은 그 인플루언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일인 것 같아요. 맞죠. 이거 잘못하면 제가 봤을 때 진행해도 의미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이게 제안 뭐 광고주 분들한테 이제 제안할 때도 그렇고, 이제 실제로 컨택할 때도 그렇고, 이제 좀 저희가 잘 이제 뽑아야 되더라고요. 그쵸. 만약에 뭐 핸드폰이나 IT 기기를 광고를 바이럴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 IT계 유명인이 아니라 캠핑계 유명인을 찾아간다. 그럴 때는 조금 이제 광고주분이 오케이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그분이 예를 들어 뭐 뷰티 카테고리에서 그냥 유명한 분이세요. 그럼 사실 뷰티에 있는 것들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끔 광고주분들께서 이제 다른 생각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뭐 뭔가 잘 맞아서 잘 될 수는 있지만 뭐 바이럴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될 수는 있어도 이제 평균적으로는 안 좋다. 그래서 마케터의 말도 조금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너무 강력했나요? 네, 바이럴을 모든 것에 대해서 들고 오셨으면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 그쵸 여기 그쵸. 제대로 된 길을 가는 게 이제 1차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 그건 맞죠. 강렬한 말을 좀 사용했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고려를 많이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실제로 이거 이제 말씀 주시는 거 들으면서 이제 순간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어떠한 브랜드의 충성 고객이 되어 있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사보기 전까지는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 패션이나 이제 뷰티 쪽에 굉장히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메가급 인플루언서 분은 아니신데 네. 그냥 그 중간 어딘가에 그 사이에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신데 이제 제가 예전부터 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제품을 자꾸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봐도 광고는 맞았어요. 근데 그분 피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바이럴 당하셨군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그 한 달 이후쯤부터 효과를 보기 시작한 뒤로는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좀 아무래도 좀 핏이 맞는 그 인플루언서 분과 잘 매칭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가 이제 제일 베스트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사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나 저희가 생각한 좋은 길, 긍정적인 길을 이제 저희는 이제 찾아가는 거고 맞아요. 찾아갈 확률을 이제 높여드리는 거라서 맞아요. 네.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인플루언서 지금 인플루언서까지 했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은 좀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바이럴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쪽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유튜브 인플루언서. 혹시 경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네. 이거는 조금 살짝은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거는 협찬은 아니에요. 협찬도 아니고 기자단 체험단 같은 그런 느낌도 아닌데 저희는 공부를 좀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들을 통해서 좀 최대한 카테고리가 좀 비슷한 근데 대신에 구독자 수는 너무 많지 않아도 너무 많으면 너무 금액대가 올라가다 보니까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구독자 한 2, 30만 요때 분한테 공구를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뭐 단순 협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광고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보이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가 아니라 너무 좋은데 저를 통해서 사시면은 이제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식 몰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파격 할인 진행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뭐 추가적인 그런 제품들을 제공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단기간에 확 저희 퀄이나 이제 아닌 판매량을 좀 확 늘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때 확실히 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제품 자체가 좀 저희께 우선은 그게 좀 많이 필요한 그거죠. 단순히 블로그나 이런 데 녹이기보다는 아무래도 유튜브 그런 컨텐츠가 좀 더 이런 영상으로 풀어내면 더 좋을 것 같다, 더 핏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 쪽으로 일단 진행을 했었고 특히 그리고 공구 쪽을 일단은 원해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공구라고 하면 SNS에서 사실 공부를 하잖아요. 저희가 유튜브에서도 하지만 근데 사실 제가 실제로 뭔가 진행을 해보니까 요즘 SNS보다는 이 공부 쪽은 확실히 유튜브가 더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강세인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SNS는 공부 쪽에서는 예전보다 많이 좀 죽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을 해서 좀 이때 괜찮았던 케이스였고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좀 활용하면 좋은 점은 인스타랑은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영상 콘텐츠가 가득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콘텐츠로 뭐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더 자연스러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알고리즘 제가 뭐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아도 제 알고리즘에 뜨게 돼서 이제 보게 되는 그런 영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가 기존에 구독을 하고 있던 좀 최애 유튜브가 이런 걸 진행을 하게 된 걸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광고라고 당연히 이제 말을 이제 하기는 하죠.
근데도 불구하고 빠져서 보게 되고 좀 좋아 보이고 맛있어 보이고 사고 싶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좀 영상이라서 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자연스럽다.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저도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네.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사진이랑 영상이 되게 짧게 들어가잖아요. 뭐 1분 미만이나 뭐 그런 식으로 짧게밖에는 이제 들어갈 수 없는데 맞아요. 유튜브는 굉장히 길게도 가능을 하고 음. 영상의 길이가 이제 긴 만큼 저희는 이제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나 뭐 그 유튜버 분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바이럴 될 수 있는 가지수가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내용과 소재들이 이제 퀄리티가 훨씬 더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저 유튜브 쪽은 조금 더 퀄리티 좋게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맞아요. 바이럴화가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내용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이제 이게 뭐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블로그 쪽이든 아니면 다른 타 플랫폼 쪽이든 아니면 SNS든 유튜브든 간에 당연히 이제 저희 좀 타겟과 핏이 맞는 타겟이 많이 있을 것 같은 매체로 들어가기는 하겠죠. 네. 그래서 뭐 다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겠지만 근데 유튜브는 저는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는 특히 요즘은 정말 공부로 진행을 하던 협찬으로 진행을 하던 PPL로 진행을 하던 채널에 PPL로 진행을 하던 간에 저는 굉장히 요즘 뜨는 매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브랜드 충성도가 이게 네. 유튜브의 충성도가 꽤나 이제 강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만약에 뭐 유튜버 이름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말씀드려도 말씀해도 왜냐면 돼요? 저희가 그래서 쯔양 유튜브를 이제 음. 보는데 그분이 아니면 저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라는 아. 유튜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독하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광고 컨텐츠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올리시는데 평상시 컨텐츠랑 이렇게 좀 비슷한 유형으로도 하시기도 하고 광고라는 건 바이럴 하는데도 되게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해? 그러면은 광고인데도 나는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돼가지고 맞아요. 점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이럴 유튜브 인플루언서의 바이럴의 매력이 그런 점에서 이제 큰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좀 생각이 난 게 예를 들어서 SNS 인플루언서를 보통 어떨 때 팔로우하세요? 저는 보통 그냥 이게 어떻게 보여지면 좀 영상도 영상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좀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면 저는 일단은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뭐 컨텐츠도 컨텐츠겠지만 컨텐츠보다는 좀 외적인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요거 말을 들으니까 저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인플루언서 SNS에서는 진짜 가볍게 구독을 누르고 팔로우를 누르고 맞아요. 유튜브는 가볍게는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심리적 차이에서도 뭔가 인플루언서 바이럴 마케팅을 할 때 조금 요 점에서도 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SNS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다 이제 뭐 외형적으로 이제 뭐 좀 뭔가 뛰어나다던가 아니면 뭐 옷을 잘 입는다던가 뭐 이러신 분들 아니면 이제 좀 외로 음식 사진을 정말 맛있게 찍으시는 분들이라던가 그죠.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다 보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해서 좀 팔로우를 하고 하는데 보면 그래서 거의 SNS에서 제가 팔로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다양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제가 구독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정말 그래서 예를 들면 또 남성 뭐 그 유튜브 채널마다 뭐 타겟층이 있을 테지만 뭐 주 타겟층이 40대 남성인 그런 채널과 또 겹치기도 하고요. 제 채널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보는 편이라서 네, 뭐 게임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자 쪽이라던가 아니면 골프 쪽도 그렇고 아니면 뭐 패션, 뷰티 여기는 정말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컨텐츠만 보고 이 채널을 구독을 하는 거라서 정말 내가 여기서 정보를 뭐 좀 신뢰할 만한 정보가 있나? 아니면은 얘네가 말해주는 정보를 계속 내가 보고 싶다. 구독받아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컨텐츠로 좀 풀려고 할 땐 유튜브가 그래서 좀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유튜브까지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언론 바이럴 쪽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말을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잡아주시고. 네. 언론 바이럴. 언론 바이럴. 저 아까도 처음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제 언론 기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뢰성이 굉장히 이거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언론에서 포장 같은 내용도 이렇게 덜어내는 이유가 네. 어쨌든 그들의 언론사 입장에서도 신뢰성이 가장 메리트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뢰성 면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바이럴 방식이다 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진짜 신뢰성. 제가 제 친구의 네. 추천을 해주기 위해서 네. 탈모 관련해서 남자들 다 아시잖아요? 탈모 건강기능식품 이런 거를 좀 찾아보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네. 이게 네이버에서 광고 엄청 많고 유튜브나 그런 데서도 많고 하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특허 관련한 것은 아무래도 언론에서 보는 게 확실하고 팩트만 이제 일단은 팩트를 올리는 곳이니까 맞아요. 이제 그쪽만 이제 신뢰성이 많이 오더라고요. 좀 건강해지고 싶잖아요. 머리 건강이 이제 건강해지고 싶었는데 저 눈물 흘리는 거 아니죠, 저? 물 좋아하세요? 약간 빨개진 것 같은데. 물 좋아하세요? 언론 바이럴은 이런 데에서 이제 효과가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 좋다. 네. 맞아요. 이거하고 좀 추가로 저는 특허랑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신제품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 브랜드가 신제품을 이번에 출시를 했다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무슨 베타 버전 출시라던가 그렇죠. 아니면은 이번에 무슨 신제품 출시 어디에 좋고 물론 대부분 잘리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저희 이제 제품 예를 들어 저희가 이후에 광고를 돌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컨텐츠들을 보고 2차적으로 검색 매체를 통해서 유입이 됐을 때 이런 블로그들만 있는 것보다는 이런 거 하나라도 떠 있으면 굉장히 크게 와닿거든요. 이것도 출시했고 여기 이게 좋대. 이런 좀 더 신뢰성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기여도가 높은 것 같아서 이럴 때 좀 한두 개씩 많이는 아니고 그냥 한두 개씩 얹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많이 생기면 신뢰성 너무 네. 이 광고인가 싶은 이런 게 맞아요.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언론 바이럴을 예를 들어서 한 3-4건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블로그나 체험단처럼 나눠서 진행을 하되 한 번에 2-3건씩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게 좀 일정 텀을 두고 여러 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어도 일정 텀을 두고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 건을 진행 시에는 좀 일정 텀을 두고 진행.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늘 2건을 바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그 기사가 송출되고 나서 인터넷에 한번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저희의 그 현황을 광고 노출 현황을 노출 현황을 볼 텐데 보면은 씹히신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씹혔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분명 나는 2건을 진행을 했는데 한 건 이렇게 크게 있고 그 밑에 들어가 있긴 해요. 한 줄짜리로 기사가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저 2건 진행했으면 크게 하나, 2개 이렇게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좀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진행을 하시면은
그렇게 씹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여러 건을 진행을 하더라도 좀 텀을 두고 다른 조금씩은 그 원고 내용을 좀 각색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건 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개를 진행을 해도 하나가 진행한 거랑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네. 효과가 너무 아쉽죠. 그리고 금액 같은 부분은 네. 뭐 진행을 해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요거는 매체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측에도 이제 뭐 문의를 이제 주시게 되실 때 그냥 단순히 얼마예요가 아니라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아마 저희가 그 매체사별로의 그 견적을 전달을 드리고 그럼 거기서 이제 좀 선정을 하셔가지고 전달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럴 자체가 이게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애매해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이런 문의들을 받잖아요. 네. 바이럴을 저희가 제안 들을 때 이제 뭐 그렇게 문의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냥 문의를 주셔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데 뭐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정확히 뭐 키보드 한 개 얼마, 마우스 한 개 얼마처럼 얼마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애매해요. 위에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수나 이제 뭐 1방문자 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1방문자 수 아니면은 뭐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 수가 되겠죠. 이런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대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 측으로 문의를 주실 때는 어떤 제품으로 뭐 어떤 사람들한테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샘플을 좀 보내주셔도 돼요. 이런 분들한테 진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이거를 전달을 바로바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해주셔서 혹시라도 이제 요 관련해서 문의를 주실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저희 쪽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바이럴은 이제 네. 많이 얘기를 거의 다 해서 맞아요. 이제는 좀 간단하게 주의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바이럴 시 주의사항. 뭐 이 사건이 좀 터진 지도 꽤 됐죠. 이제 음. 뒷광고 논란이 이제 굉장히 많이 커지면서 그 이후로는 꼭 광고 명시를 이제 다 해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제로 네. 그 뒷광고를 하는 브랜드 네. 그게 있었어가지고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 이제 처하게 됐던 그런 적이 있어서 요거가 특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광고주님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저희가 진행하게 되면은 간혹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 이 바이럴에 대한 그 정확한 아무래도 그런 걸 다 알지는 못하다 보니까 보통 진행을 하려고 하실 때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혹시 그 밑에 뭐 글을 작성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이게 제품 뭐 제공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게 혹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면 좀 싫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많이 계시지 않나요? 그죠. 저는 좀 초반에 집행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정말 난감합니다. 근데 안 돼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네. 그때는 이제 다 암암이 했었는데 이제 뒷광고 이제 논란이 터지고 나서부터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고 모두가 요거를 따라주셔야 한다. 맞아요. 그 점은 이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내에서도 이제 규제 같은 거에 걸리는 게 있잖아요. 저희 뭐 계속 말씀 주시죠. 조작, 그 어뷰징 같은 이제 네. 네이버 내에서 이제 그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저희가 어뷰징을 통해서 이제 건드리면 네이버 측에서 이제 너네는 우리의 패턴을 방해했다라고 해서 맞아요. 아예 그쪽에 많은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네. 이런 어뷰징 같은 것도 조금 이제 지양을 하셔야 한다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진짜 이 어뷰징 같은 부분은 이걸 암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하는 그런 실행사들도 있죠 사실은. 네, 있고요. 사실 있는데 이 어뷰징 부분은 정말 그 단속 걸리는 게 저희가 아니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것과 관련된 어뷰징과 관련된 이런 작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 부분은 네, 꼭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벌써 시간이 50분이나 되었는데 아직 질문이 따로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딱 30초만 기다려볼까요? 좋습니다. 딱 30초만 한번 기다려보고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희도 이제 슬슬 업무 마무리를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를 세야 되나요? 아닙니다. 한번 한 번씩 이제 네 맞아요 한 번만 딱. 그래서 오늘 그냥 크게 저희가 바이럴 마케팅의 진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큰 틀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 바이럴 마케팅 다 아시겠지만 왜 하는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뭐 매체들 플랫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좀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시간 질문이 네, 별도 질문은 없어요. 없어요. 관련해서 마케팅 자동화도 관심 분야입니다. 아직까지 근데 아직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감동이에요. 감사합니다. 마케팅 자동화도 관심 분야입니다.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면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 부분 관련해서 진짜 정말 문의 주실 사항이 있다라고 네 감사합니다. 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측으로 그냥 전화를 주시면은 더 편하게 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바이럴 마케팅의 모든 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뭐 저희는 오늘 라이브는 여기에서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컨설팅 4팀 최정원이었습니다. 네, 이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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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